인트로에 이어서 프로젝트 개요 부분, 그리고 구조, 파사드, 인테리어, 그리고 구조물, 그 내부 구조물까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깊게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발표할 UMAR은 스위스 연방 소재과학기술연구소 캠퍼스 내에 부지하고 연구동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모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앞에 보이는 중앙 파사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이 건물의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LCT 모듈은 이 각 연결점, 잠시만요. 이 건물의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LCT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생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서 환경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론이고, 건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구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모두 완전히 재사용 가능하거나 또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산업 기술과 자연의 순환을 통해 얻어진 자원이 또 대부분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용해 또는 퇴별을 통해 체계적인 분자, 생물학적 수준에서 재사용 및 재목적화가 재활용 그리고 업사이클링, 재활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듈형 구조는 일시적인 자원 저장소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듈식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듈이라는 개념을 따라서 건물은 완전히 사전 조립되어 있고, 그 사전 조립했던 공장에서 모든 기능과 이 구조 결합들을 테스트해서 옮기고 또 다시 조립이 되었습니다. 이 지질 구조와 이 지질 구조와 대부분의 외관 등은 재활용 가능한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외에 또 5년의 예상 수명 이후에 전체 유닛이 분해되고 개별 구성 요소로 개별 구성 요소로 깨끗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건조한 글레이징실과 글램핑만 사용해서 가느다란 죄송해요. 잠깐만요. 건조한 글레이징 실과 글램핑만 사용하여서 가느다란 몰딩으로 우아한 외관을 유지하는 등 이 비가역적인 결합을 사용하지 않는 결정은 전체 유닛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고, 이 부분은 후에 해체할 때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UMAR은 같은 기본 구조를 공유하는 7개의 단단한 가문비 나무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모듈은 최대 3.86m 폭, 그리고 11.3m 길이, 그리고 3.53m의 높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측면적은 약 160제곱미터, 측면적은 125제곱미터, 그리고 총 모듈의 무게는 약 26.5톤입니다. 앞에서 사전에 조립되어 있던 그 오스트리아의 공장이고요. 밑에 모듈로 직접 제작해서 운반을 했습니다. 조립 과정에서는 모듈 운반을 하고, 그 뒤에 슬라이딩 형식으로 모듈을 고정하고, 그 뒤에 미리 제작되어 있던 파이프들로 접합부를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서드 유리를 설치하면 이 총 7개의 구성의 조립이 끝납니다. 이 모듈은 네스트 시설 남동쪽에 위치해 있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건물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중앙 본부와 연결될 수 있는 입구와 입구입니다. 이 부분은 사진에서 혹시 마우스 커서가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초록색 부분으로 중앙 본부와 연결이 됩니다.
이 7개의 모듈은 총 1개의 입구 모듈, 그리고 서비스 출입구실, 방금 말했던 본부와 연결되는 연결 복도와 총 2개 욕실을 포함했고, 나머지 2개 침실을 포함하는 모듈과 2개 개방형 거실, 그리고 식당 영역을 형성하는 총 3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총 합해서 7개의 모듈이 구성이 되고, 그중 가운데 모듈에는 통합된 주방과 거실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듈은 단단한 가문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공통된 기본 구조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각 공간의 의도된 기능에 대해 적합하게 조정되어 있어요. 미네랄 울은 프로젝트 전체에서 화재 안전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었고, 이 부분들은 유닛의 외부 셀과 모듈 간 접합부 모두에 해당됩니다. 데님과 헬프 담요는 비정규적인 요소, 내부 분할벽 등의 모든 부분에 사용이 되었고, 각 방의 내부면은 고정력 패스튼으로만 고정되는 수증기 차단제로 덮여져 있습니다. 바닥 구조는 양면에 20mm 두께 기울어진 패널링이 덮인 240mm 높이의 리보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빈 공간에는 단열재가 사용되고 그 위쪽으로 수증기 차단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벽 구조는 바닥 구조랑 매우 유사하게 설계되었는데, 많은 벽들 중에서 특히 침실과 거실 그리고 식사 공간 사이 분할벽은 모듈 간 접합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따로 하중 지지 없이 그 벽 자체로만으로도 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벽 두께가 매우 두꺼워야 하는데, 이 벽의 두께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중으로 40mm 두께의 단단한 판자로 만든 후에 패널링으로 두 겹을 하고, 모듈 접합부를 사이를 단열재를 채워서 간격을 모두 메꿨습니다. 천장 구조는 80mm 깊이의 단단한 조이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상부에는 20mm 두께 길어진 패널링과 수증기 타단재, 그리고 240mm의 단열재가 덮여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사드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요. 유닛의 전체 폭에 걸쳐져 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져 있는 이 큰 유리 파사드는 화학 처리되지 않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지지 구조물입니다. 모듈과 공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건물 중간에서 하중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사드는 5개의 고정 윈도우 패널과 4개의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되어 있고, 창틀 안쪽에 위치한 가느다란 세로 기둥들은 모두 하중 지지의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지물을 설치하지 않고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이 건물 전면에서 보이는데 모두 생활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파사드에서 유리판을 고정시키는 유일한 부분은 미세한 조임 몰딩으로만 되어 있고, 따로 접착제나 실리콘 사용하지 않고 건조한 글레이징 방식만을 도입해서 조립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해체할 때 아주 손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차단 유리에는 태양 단 코팅이었고, 이거는 재활용성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제어함으로써 유닛 내에서 태양열 이용을 지능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이 모듈 전체가 후에 분해가 된다면 유리는 건조한 기계적 과정을 통해서 분리될 수 있고 다시 유리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사드의 창틀에는 욕실에서 배출된 공기를 빼내기 위한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유리 파사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색색의 파사 프레임은 나부의 하부 구조를 부착된 구리 시트와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제조된 구리 시트는 다른 건물에서 재사용된 패널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즉 다른 건물에서 이미 재사용되어 있는 재활용된 구리 시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의 구성은 총 4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숫자를 보시면 벽체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바닥, 그리고 세 번째 포털 프레임을 연결하고, 네 번째 파사드를 연결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다음 인테리어로서는
거실과 바닥의 현관은 40mm 두께의 바튼 위에 25mm 두께의 단단한 잣나무 바닥판이 놓여져 있고 그 바튼 사이에는 대나무로 만든 충격음악 저감재가 있습니다. 다음 침실 두 개에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임대된 카펫이 깔려 있는데 이 카펫은 30mm 셀룰로스 섬유보드 위에 깔려 있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각 측면에 강철 프로필이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물의 거실의 나무 바닥과 마찬가지로 이 섬유보드 자재는 40mm 두께 바튼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카펫의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신도로 혁신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카펫을 만드는 데 사용된 모든 원자재가 재활용을 위해 깨끗하게 분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재료 자체도 모두 재사용되었던 재료고 다시 분해해서 사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재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카펫을 임대를 했고 이 임대한 카펫 사용 후에 반드시 제품을 회수하기 때문에 고객이 제품 자체를 소유하지 않게 되고 이는 카펫을 공급받는 서비스료만 지불하게 되므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새로운 경제 개념을 보인다고 합니다. 화장실 바닥은 이음새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 트레이로 이어져 있고 이 트레이는 벽 패널 뒤쪽에서 끝나며 모듈 간의 이음새에는 나사와 클램프 모듈 몰딩을 사용해서 벽 패널을 지지 구조물에 고정시킵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실리콘이나 다른 그런 화학적인 요소를 쓰지 않고 고정을 하는 데에서 나중에 해체를 위해서 고려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 벽체는 유리 또는 재활용된 유리나 재활용 높은 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대형 패널로 덮여 있습니다. 모듈 사이 접합부에 적용된 패널은 뒤에 있는 프로파일에 나사와 클램프를 사용한 밀폐된 벽면을 만듭니다. 앞에 화장실 바닥과 마찬가지로 바닥과 벽을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화학적인 요소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접합부에 수분이 참여되게 된다면 스테인리스 스틸 트레이에서 증발하기 전에 프로파일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도 없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천장은 구멍이 뚫린 산화 알루미늄 케이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케이싱에는 음향 흡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두운 플리스 소재가 추가되어 있고 일부 케이싱에는 냉난방 파이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천장 조명은 표면 처리가 없는 연마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 바닥과 마찬가지로 문 패널은 섬유 시트 보드 하드 오일로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섬유 시트 보드와 하드 오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부엌 작업대는 창문 유리 등의 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제작된 저용 유리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는 화장실 벽체에 이용된 유리와 똑같은 재료라고 합니다. 또 거실과 식당 사이에 위치한 회전식 패널은 강철 막대로 고정된 벽돌로 만들어진 방정식 벽이고 이 벽은 오로지 이 모듈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광물 건설 폐기물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윗부분에서 강철 막대를 쉽게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홈 시스템을 특징으로 해서 단단한 벽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벽돌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체할 때도 간단히 강철 막대를 상단 위로 끌어올리고 또 벽돌을 빼고 다시 끼워 놓고 하는 등으로 다른 곳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유닛의 손잡이는 디자이너 줄 와인스가 만든 것이고 브뤼셀의 은행 건물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 역시 바로 뺐다가 다른 데 끼울 수 있는 제품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고정 장치와 부속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침실 커튼은 유닛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장에 출시된 채로 개발된 합성 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단 역시 완전히 재활용이 가능하며 분해도 가능하고 이 모듈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화재 안전성과 편안함을 인증했다고 합니다. 커튼의 3D 프린팅 고정 장치도 동일한 재료로 제작되어 있어 재활용 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전을 분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닛 내 조명은 대부분 천장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필요에 따라 쉽게 제거되고 다른 위치에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바꿔 끼우는 게 아주 용이합니다. 각 조명의 바디는 화학 처리되지 않은 알루미늄 하우징과 폴리카보네이트 디퓨저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때도 바로 재활용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유선 조명은 무선으로 제어가 됩니다. 조명 제어 시스템은 주요 건물 자동화 시스템과 연결되는데 천장 조명 외에도 유닛에는 휴대용 조명도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모션 센서랑 조명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스위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유닛 내부의 건물 자동화 시스템은 기본 스테이션, 온도, 습도, CO2 조명 수준, 바람 등의 센서 기술과 난방, 냉방의 천장 패널, 그리고 배기 공기, 조명 및 외부 차양막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들을 모두 제어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필요 없는 무선 스위치가 사용되고 무선 신호에 필요한 전력은 스위치 움직임에서 키테닉 에너지를 추출해서 전기로 변환하는 피해 조성기 요소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현재 날씨 데이터도 모니터링해서 입주자의 편안함을 높이고 최적의 에너지 성능을 보장합니다. 이 모듈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모든 라인과 파이프 그리고 케이블은 천장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이는 영역은 없다고 하는데 사진에 보이는 이 한 곳만 뚫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속 파이프는 순수 구리로 만들어진 신선한 물 파이프와 미처리 강철로 구성된 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듈 간의 연결점 결합부는 나사 소켓을 통해 연결되어 해체 과정에서 쉽게 해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